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무조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세금이 늘어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려면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연간 2천만 원까지의 금융소득은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융소득이 있으면 타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금융소득 연간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분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5천만 원, 타소득 8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이 되었을 때의 계산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이 되면 먼저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280만 원이 나옵니다. 두 번째, 2천만 원 초과분 3천만 원 플러스 타소득 8천만 원 곱하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해당 세율은 엑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원 플러스 8천만 원 1억 1천만 원에 대한 2023년 소득세 계산 산출세액은 2,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544만 원을 빼주면 2,306만 원이 나옵니다. 1번과 2번을 합산하면 2,586만 원이 나옵니다. 해당 값을 A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 먼저 금융소득 5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 14% 적용을 하면 700만 원이 나옵니다. 두 번째, 타소득 8천만 원 곱하기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엑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천만 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1,344만 원이 나옵니다. 8천만 원에 해당 세율은 24% 마이너스 누진공제액 576만 원 계산을 하게 되면 1,344만 원이 나옵니다. 1번과 2번을 합산을 해보면 2,044만 원이 나옵니다. 해당 값은 B라고 하겠습니다. A 2,586만 원에서 마이너스 2,044만 원을 빼면 542만 원이 나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이 되었을 때와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 차액은 542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한 비교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값은 모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금융소득만 5천만 원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와 비적용 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이 되면 2천만 원까지는 14% 적용 280만 원. 두 번째 2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곱하기 해당 세율 15% 마이너스 누진공제액 126만 계산을 하면 324만 원이 나옵니다. 1번과 2번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604만 원이 나옵니다. 해당 값을 A라고 하겠습니다. 종합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 5천만 곱하기 14% 계산을 하면 700만 원이 나옵니다. 해당 값을 B라고 하겠습니다. 두 값 중 큰 값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을 하지 않은 원천 징수세율만 적용한 B값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융소득이 8천만 원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과세 적용 시 2천만 원까지는 14% 세율을 적용 280만 원. 2번 초과분 6천만 원 곱하기 해당 세율 마이너스 누진공제액 계산을 하면 864만 원이 나옵니다. 1번과 2번을 합산하여 계산을 하면 1144만 원이 나옵니다. 해당 값을 A라고 하겠습니다. 종합과세 비적용 시 8천만 원 곱하기 14% 계산하면 1120만 원이 나옵니다. 해당 값을 B라고 하겠습니다. 두 값 중 큰 값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례에서는 A가 큰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융소득이 7,400만 원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과세 적용 시 1번 2천만 원까지는 곱하기 14% 적용하면 280만 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초과분 5,400만 원 곱하기 해당 세율 24% 마이너스 누진공제액 576만 원 계산을 하게 되면 720만 원이 나옵니다. 1번과 2번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1천만 원이 나옵니다. 해당 값을 A라고 하겠습니다. 종합과세 비적용 시 1번 7,400만 원 곱하기 14% 계산하면 1,036만 원이 나옵니다. 해당 값을 B라고 하겠습니다. 두 값 중 큰 값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례에서는
빈 1,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타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해당 세 가지 사례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득 5천만 원인 경우 원천징수 세율 14%로 종결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8천만 원인 경우 원천징수 세율 14%로의 종결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득세율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재계산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금융소득 7,400만 원인 경우 원천징수 세율 14%로 종결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높아지면 세금이 증가를 할 것이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낮아지면 세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7,400만 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율 14%로 종결이 가능할 수 있는가 아니면 불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7,4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세율이 내려갈 수가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금융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경우 세율 상승으로 인하여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14%로 종결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소득세율에 따른 재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세금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전 상황에 맞는 비과세 금융상품을 선택을 하시거나 이자 배당액에 대한 기간 분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